건강을 위해 복용한 알부민이 내 심장에 독이 될 수도 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알부민 영양제나 주사를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운 없을 땐 알부민이 최고다라는 말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알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전문적 남자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알부민과 심장 건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알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약 50%에서 6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며 우리 몸속의 운반 트럭 같은 역할을 하죠. 영양소나 호르몬을 필요한 곳으로 배달하고 혈관 속의 수분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알부민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까요? 문제는 농도와 혈류량에 있습니다. 알부민은 스펀지처럼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혈관 안으로 알부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혈관 밖 세포 사이에 있던 수분들이 혈관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이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과부하를 견뎌낼 수 있지만 심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시니어분들이나 심부전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심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간경화나 심각한 영양실조로 알부민 수치가 현저히 낮은 환자에게만 매우 신중하게 알부민 주사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보약 대신이라며 개인적으로 알부민을 섭취하거나 고농도 주사를 맞는 것은 심장에 무단으로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부민이 혈관 속으로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성질이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부민 때문에 혈관 안으로 수분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혈액의 전체 양이 갑자기 불어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평소에 1리터의 물을 퍼내던 낡은 펌프에 갑자기 10리터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미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펌프질 힘이 부족한 심부전 환자분들에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심장이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다 뿜어내지 못한 피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갈 곳을 잃은 피가 거꾸로 역류하면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바로 폐입니다. 폐에 피가 고이고 수분이 차기 시작하면 폐부종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쁘고 누우면 숨이 더 차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심한 경우 분홍색 거품 섞인 가래가 나오기도 하죠. 기운 좀 차리려고 맞은 알부민 주사가 순식간에 응급 실행 티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벽이 받는 압력을 말하죠. 혈관이라는 좁은 튜브 안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 즉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미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알부민으로 인해 혈압이 더 치솟게 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평소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알부민 섭취나 주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 몸의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알부민을 처방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알아도 아까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부민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간과 신장에 있습니다. 앞에서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간은 우리 몸의 거대한 알부민 공장입니다.
그런데 간경화나 간암처럼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들지를 못하니 혈액 속 알부민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장, 즉 콩팥의 문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이 필터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서 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소중한 알부민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심한 영양실조로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거나 몸 안에 아주 심한 염증이 생겼을 때도 알부민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단순한 피로나 기력 저하가 곧바로 알부민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부민의 정상 수치는 보통 3.5에서 5.2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 알부민 주사나 처방이 고려되는 시점은 대개 이 수치가 3.0 이하로 크게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혈관 안에 압력을 유지하지 못해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나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알부민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알부민을 찾는 것은 마치 꽉 찬 기름 탱크에 기름을 억지로 더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넘친 기름이 엔진을 망가뜨리듯 과도한 알부민은 앞서 경고해드린 대로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알부민은 보약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내 몸의 간과 신장이 튼튼하다면 여러분은 굳이 값비싼 알부민 주사를 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사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알부민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어서 채우는 알부민의 진실 놓치지 마세요. 앞서 알부민 주사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며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과 신장이 건강한 대다수의 시니어분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입을 통해 알부민의 원료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알부민은 결국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알부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원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알부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달걀 흰자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을 만큼 달걀 흰자는 양질의 알부민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알부민을 합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와 생선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사태, 안심 부위, 그리고 대구나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은 콜레스테롤 걱정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 역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의 알부민 공장인 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을 해치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간에서 알부민을 팍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쿼트 같은 운동은 단백질이 알부민으로 잘 전환되도록 돕는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비싼 주사 한 대보다 매일 먹는 달걀 하나와 3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면서 기운을 돋우는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혈액의 핵심 단백질이지만 기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보충해서는 안 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무분별한 알부민 섭취는 혈관 내 수분을 급격히 늘려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심각한 경우 폐부종이나 혈관 사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보약이 아니라 의사의 정밀한 진단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치료제입니다. 내 몸의 알부민 수치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면 주사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평소 식단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챙기고 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건강법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보다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 숨이 차지는 않는지, 몸이 붓지는 않는지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의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전문적 남자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전문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